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네. 떨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국제 유가 시장이 지금 뭐 미중 간에 어떤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것처럼 유가 시장에도, 그러니까 오일 시장에도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네. 사실 요즘 이제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예. 사실 체감은 별로 못 하는데. 네. 22년 2분기에 120달러 정도 했었어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근데 그게 국제 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달러까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결국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확 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왜 느냐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그 베이비 드릴 베이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생산량이 조금씩 느는 게 이제 주요 원인 하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이제 산유국들이죠. 이 모임에서 감산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는데 느닷없이 5월 달부터 증산으로 돌아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원인이죠. 공급은 늘었는데 네. 수요는 경기 둔화 우려로 점점 줄 거라는 어떤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왜 유가가 이렇게 내리는데 오펙 플러스는 느닷없이 증산을 선택을 했을까? 지금까지는 감산을 하다가 네네. 사실 오펙 플러스는 지금까지 감산을 해왔습니다. 감산의 명분은 명확해요. 유가를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 그 오일 생산량 자체를 갖다가 줄여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인 어떤 경기 둔화가 예고되는 시점에 예. 오히려 증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내에 불협화음, 거기 회원국들 간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엇박자. 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네, 네. 가령 이제 오펙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감산 정책에 의해서 감산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기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령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이 감산 그 약속을 어기고 증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오펙 내에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어떤 응징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들 국가에 대한 응징은 결국은 유가를 낮추는 것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니들이 계속 증산하면 우리 얼마든지 증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오펙 플러스에 계속해서 그 오일 생산량을 갖다 늘려라, 유가를 낮춰라라고 예. 사실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제재 때문에 그래요. 예. 이란도 석유를 갖다가 오일을 갖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란산 오일을 갖다가 받아 쓰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이란을 제재하는 하나의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로는 트럼프의 눈치를 사실은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눈치를 보면서 그 이란 제재에 어떤 신용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사실 세 번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도 관세 정책이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그 오펙 플러스의 국가들로서는 이게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 북단에 있는 북극에 있는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까지 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펙 플러스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펙 플러스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 오일 생산량을 확 늘려서 네. 오일 가격을 급락시키는 거예요. 그 급락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세일 업자들, 그 오일 생산을 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0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은 오일 유정을 갖다가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파면은 더 손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공급량을 사실은 늘리고 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오일 시장 자체가 2020년 3월 같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팬데믹이 이제 막 몰아쳤잖아요. 네.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 둔화가 그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감산을 하자고 그랬어요. 오펙 내에서.
근데 러시아가 여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오일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시쳇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갖다가 하루에 1,100만 배럴로 확 늘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 현물 가격으로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했고요.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펙 플러스가 다시 뭉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 공멸이니까 네. 협의를 해서 사실은 감산을 시작하면서 유가를 갖다가 조금씩 올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증산을 결정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 둔화가 예고되는 시점, 2020년 팬데믹 당시와 거의 비슷하죠. 네.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자체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갖다가 날리고 있다. 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예.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네. 참 미국은 중국과는 무역 전쟁, 또 오펙 플러스를 비롯한 기타 국들과는 에너지 패권 전쟁,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대결 구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지켜보고 어쨌든 뭐 상호관세 유예 발표 후에 살짝 뭐 올라가긴 했던데 유가도 좀 국제 유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